자, 5월도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 빨리 갑니다. 또 시장이 뭐 이번 주에 많이 폭락을 했는데 저번 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대장주 콕 집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대장주들 상한가도 터지고 또 급등도 터졌습니다. 물론 뭐 시장이 이번 주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해드리고 오늘도 대장주를 콕 집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테마의 대장주는 쉽게 말해서 가장 센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래소나 코스닥의 주도주는 시가총액 최상위.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녁 방송을 유땡땡에서 했거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기 밑에 자막이 나가잖아요. 월요일, 수요일까지 저녁 9시에 유땡땡에서 제가 방송을 해드려요. 무료로. 근데 이번 주에 시장이 굉장히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강력 매수다.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강력 매수다.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단기간에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강력 매수다. 그래서 어제는 하다못해 오늘은 급등했지만 수요일장에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도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도 된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그다음 알테오젠 오늘 다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매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주도주를 선점해야 되고 개별주는 테마주의 대장을 선점해야 돼요. 폭락할 때. 자, 먼저 오늘도 시장.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 왜냐하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경험들 하셨다시피 우리가 3월 달에도 시장이 굉장히 폭락할 때 보면 종목들이 막 무더기로 막 하락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월 달에 폭락장이 연출이 되니까 종목들 막 무더기로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영향이 없을 거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폭락할 때도 상승하는 종목이나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지만 그거는 소수예요, 소수. 소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99%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가 이제 영향을 안 받고 이제 급등을 하거나 상승을 하는데 99%는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타이밍이. 그리고 뭐 상승장이 오랫동안 작년부터 펼쳐졌지만은 올해 들어서 이제 상반기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흐름들이 자주 연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의 하락을 피하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오는데 하락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죠. 뭐 신이 아닌 이상 저도. 근데 제가 분명히 신대가의 투자비법에서 일주일 전에 폭락을 해야 된다. 코스피지수가 7천 이하는데요. 이번에 물론 이제 7천을 깨진 않았어요. 근데 폭락 한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저번 주뿐만 아니라 전전주에도. 근데 원래 이제 코스피지수가 지금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정석대로라면 6,500포인트까지는 빠져야 돼요. 6,500포인트까지는. 근데 정석대로는 6,500까지 하락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보면 7,050인가요? 7,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이제 7,000에서 지지를 했어요. 그래도 그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파업 이제 노사 분규 파업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잠정 이제 합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저번 주부터 이제 하락을 했지만은 크게 안 빠졌어요. 크게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버텼어. 삼성전자가 버티면서 7천을 사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버티지 못했다면 7천을 깨고 이번에 6천 한 500포인트까지 내려갔을 거야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하이닉스가 버텨줬죠. 뭐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그래서 유땡땡에서 어제 저녁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도 된다. 근데 이제 오늘 둘 다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지 못하면 뭐 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는 종목들이 이제 종목에 따라 달라요. 하락이나 상승이. 근데 장이 이렇게 폭락이 나오면 거의 99%는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내 종목은 안 떨어지겠지.
절대로 안 그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하락합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주들보다는 이 하락률이 좀 적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시장이 폭락하면 당연히 하락해요. 근데 개별주보다는 폭 자체가 적어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시장을 봐야 된다. 자, 이제 오늘은 코스닥을 좀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시장 얘기는 여기서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 거래소는 지금 8천까지도 갔는데 뭐 오늘 이제 또 급등하면서 또 8,000포인트 또 돌파 시도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은 지금 작년 이후에 1,200포인트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2번 그리고 나서 내리막길을 계속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작년부터 해서 저점이 이제 637포인트부터 상승 흐름을 잘 보였어요. 근데 이제 1월 달에 강력한 파동 이후에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박스에 갇힌 거예요. 박스에. 박스에. 사실은 이제 이 4월 중반 정도에 여기서 1200포인트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짧은 조정 이후에 이거를 신고가를 내줬으면은 한 1500에서 한 1600까지는 슈팅을 줄 수 있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지금 하락을 전해냈죠. 코스닥이. 결국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형국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거래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래소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에 자금 쏠림이 워낙 크니까 이쪽에 자금 쏠림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두 종목이 뭐 이번에 또 하락을 했지만은 또 하락하고 나서 또 다시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자금들이 안 빠져나가요. 근데 하도 이제 종목들이 안 가니까 탈코스닥 뭐 얘기도 나와요. 탈코스닥. 탈코스닥은 이제 개인들이 코스닥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개별 종목들 팔아서 아이씨 삼성전자 가자. 하이닉스 사자. 차라리. 가지고 있는 거 물려 있는 거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로 탑승하자. 하이닉스 탑승하자. 그런 이제 현상이 두드러지게 5월 달 들어서 나온 거예요. 워낙 이게 갈듯갈듯하면서 폭락을 시키니까 뭐 거래소도 물론 3월 달에 굉장히 더 심한 등락을 거쳤지만은 근데 그건 이제 중동발 이슈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동발 이제 아직도 이제 뭐 종전이 안 됐지만은 어쨌든 이제 중동발 이슈는 사람들이 3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다 알기 때문에 그건 변수가 아니에요. 뭐 미국이 이란을 또 공격을 하도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이제 코스닥이 지금 보시면은 박스에 갇혔다. 박스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별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잘 잡아야 돼요. 전략을.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이제 60선을 깨고 나서 폭등이 나왔어요. 여기 자리 보면. 근데 이번에는 121선을 깼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21선을 깬 게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굉장히 강력한 저점 라인이 돼요. 왜냐하면 61선 깨고도 급등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121선은 굉장히 강력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요거를 깨고 내려오면 그다음부터 코스닥이 이제 뭐 900까지도 내려가 버려요. 저기서 이 강력한 파동을 못 주면은. 그래도 다행히 강력한 파동을 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까지는 개별 종목에서 흐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대형주들 쪽으로 아직까지도 자금이 많이 쏠려요.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전자 오늘 상한가 나왔어요. 삼성전기, 삼성SD, 뭐 엄청난 그 대형주들이 거래소에 포진이 되죠.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주도주가 있어요. 주도주는 변하지가 않아요. 다 아시다시피 에코 형제예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그다음 이제 알테오젠. 왜냐하면 시가총액 1, 2, 3가 오늘 이제 에코프로 BM이 급등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였다가 오늘 뒤집었다가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 3위가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러니까 이 3인방이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급등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삼성 SDI 이런 것처럼 중장기 상승 랠리를 못 펼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코스닥이. 그래서 그러니까 주도주는 있는데 주도주의 힘이 거래소보다도 월등히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주도주 얘네들이 못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가 만약에 대형 위주 종목들을 하거나 주도주 위주로 만약에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 매매를 잡는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데 올라갈 때 잡으면 안 돼요. 왜? 코스닥은 지금 올라갈 때 잡아버리면 거의 99% 물려버린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잡으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오를 때 잡아서 폭락할 때 팔아보면 손실이 크잖아요. 그걸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물론 거래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코스닥이 더 그래요. 특히나. 이 패턴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폭락 조종이 강하게 여기서도 나왔고 62선 깨고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의 흐름에서 폭락이 심하게 나올 때 타이밍을 잡으면 그러면 그래도 고수익을 터뜨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 일주일 이상 올라갔어. 지수가. 여기서 만약에 일주일 이상 올랐어. 또 1200포인트가. 그럼 또 고점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스권은 그 철저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현금화를 최대한 많이 하셔야 돼요. 현금을 많이 쥐고 있어야 돼요. 종목 수를 대폭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제 내가 개별 종목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럼 1200포인트 다시 가자. 그럼 거기서는 종목 수를 대폭 줄이거나 현금을 많이 챙겨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럼 또 한 번 또 빠질 확률이 있으니까. 또 한 번 빠질 확률이 있으니까. 어쨌든 상반기는 코스닥이 박스에 갇혔다. 박스. 박스는 이런 네모 상자를 얘기하잖아요. 네모 상자. 이 네모 상자를 결국은 탈출을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강력한 큰 시세가 나는 거야. 근데 탈출을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스라 그래요. 근데 박스의 특징은 폭락하면 올라와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장점이에요. 폭락만 하면 올라와. 폭락만 하면. 그러니까 폭락할 때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가 주도주 방금 얘기했듯이 에코 형제나 뭐 알테오니나 그다음 뭐 로봇주가 이제 시총 4위가 이제 레인보우죠. 그런 것들 시가총액 1, 2, 3, 4, 5위권 안에 들어온 것들을 폭락할 때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고수익이 터져요. 근데 일주일 정도 올라가고 나서 들어가면 손실이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염두하시고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니까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시장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아직은 박스를 못 벗어난다. 근데 결국은 이제 코스닥도 결국은 저는 상반기 1,500에서 1,600은 간다고 계속 그 유땡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땡땡을 통해서.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제 이 박스를 어느 순간에 돌파하면 그러면 이제 주도주들이 더 많이 상승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까지는 알테오젠이 시총 1위였는데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알테오젠은 지금 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좀 훈풍이 안 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죠? 왜냐하면 반도체 쪽으로 쏠리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 근데 어쨌든 반도체가 뭐 대세죠. 대세. 근데 바이오 쪽으로도 좀 훈풍이 쏠렸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자금 쏠림이 워낙 반도체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좀 나눠져서 이제 분산을 해서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모멘텀이 좀 약합니다. 뭐 하지만 바이오도 저는 뭐 상반기에 지금 싼 것들 좋은 것들 많아요. 담아두면 괜찮다고 봐요. 특히 기술 이전을 시킬 수 있거나 뭐 임상에 대한 대형 호재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단기는 좀 재미없겠지만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주도 제가 유땡땡에서 저는 이제 테마의 대장주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꼭 챙겨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대형주도 물론 합니다. 하다못해 어제 폭락할 때 강력 매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해도 된다.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에코프로비엠까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다행히 다 셋 다 폭등을 했는데 개별주에서는 이제 유땡땡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저녁 방송에서 이거를 어제도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은 KBI 메탈인데 제가 저번 주에 전력기기 테마주를 찍어드렸어요. 이따가 또 얘기할 텐데 전력기기. 주도주는 따로 있어요. 주도주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테마주는 항상 대장이 바뀌어요. 전력. 그래서 어제 유땡땡에서 이게 어제 20%가 넘게 폭락했어요. 어제 21% 폭락했어요. 어제 이제 유땡땡에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바로 상한가 갔습니다. 요거 하고 제가 선도전기까지 얘기했어요. 선도전기. 두 종목 딱. 근데 저번 주에 신대가 보신 분들은 전력기기 테마의 대장이 KBI 메탈이라고 제가 탁 찍어서 얘기했어요. 그 탁 찍어서 얘기한 걸 유땡땡에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나왔어요.
저번 주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오늘 상한가 터졌어요. 그다음 또 얘기한 게 유땡땡에서 광전자 이것도 제가 이 5G 테마하고 여러분들 5G 테마하고 이번에 광통신 테마가 4월 달에 가장 셌다고 얘기했잖아요. 4월 달에. 근데 5G 관련주들은 시세가 크게 나긴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대장급은 또 가요. 또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별주를 살 때 테마성에서 대장급을 골라야 돼요. 대장급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고수익을 터뜨릴 수 있어요. 근데 광전자를 제가 유땡땡에서 여기서 여기 이제 21선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얘기하고 20%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넘었는데 여기서 또 얘기했어요. 여기서 또 이제 거의 상한가 가까이 나왔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폭락했잖아요. 그죠? 화요일 날 보시면은 이번 주 화요일 날 11% 폭락했잖아요. 왜냐하면 장이 폭락하면 거의 테마주들도 다 폭락해요. 이번 주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저번 주부터 폭락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화요일 날 또 얘기했어요. 광전자를. 근데 어제 상한가, 오늘 또 급등. 예? 오늘은 이제 급등하면서 좀 밀리긴 했는데 오늘 장중에 24%. 어제 상한가. 뭐 단기간에 50%예요, 여러분들. 단기간에 50%예요. 이틀 만에. 근데 이거를 제가 전전주 얘기하고 전전전주 얘기하고 유땡땡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광통신 관련 주, 그다음 5G 관련 테마에서 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을 콕 찍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광전자하고 이노 인스트루먼트. 이거 말고 또 이노 인스트루먼트. 그것도 또 얘기했어. 근데 저번 주에 방송에서도 보시면은 대장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노 인스트루먼트. 자, 보세요. 오늘 급등하다가 밀렸는데 어제 상한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화요일 날 이노 인스트루먼트 유땡땡에서 또 얘기했어요. 유땡땡에서. 근데 화요일 날 얘기하고 나서 다음 날 상한가 나왔는데 그 전에 이미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나서 상한가 터지고 여기서 또 20 몇 프로가 급등하면서 단기간에 50% 차익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영상이 남아 있어요. 유땡땡의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50% 차익 했는데 또 이번 주에 또 얘기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통신 5G 테마의 대장이 광전자, 이노 인스트루먼트 하나 더 있어요. 우리로. 그 외에 뭐 기산텔레콤, 기가레인, 뭐 빗셈전자, 빛가전자 많아요. 한 10몇 종목 돼요. 근데 10몇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장을 해야 된다. 대장을 이렇게 폭락할 때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얘는 2000%를 냈어요. 저점에서. 2000%를 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폭락을 하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보통 1000%, 2000% 내면 반토막 이상 나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미비한 거, 뭐 100%, 200% 정도 내고 고점 치잖아요. 그럼 보통 한 3, 40% 정도 빠져요. 근데 1000%를 넘게 냈잖아요.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넘게 난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타이밍을 잡으면 단기간에 50%에서 100%는 쉽게 나버려요. 대장이니까. 그래서 테마의 대장을 제가 유땡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2번이나 지금 상한가를 2번이나 먹었잖아요. 저번 주하고 유땡땡에서 얘기해서 상한가를 2번이나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유땡땡에서는 채팅도 가능하고 소통도 가능해요. 진짜로 제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종목을 나열하지 않아요. 저는 종목을 나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목이 수십 개가 있으면 뭐예요. 수십 개가 여러분들이 있어도 수십 개가 사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어떤 종목이 좋다. 그래가지고 뭐 10개, 20개가 있어. 좋은 종목들이. 그럼 이거 다 사면 안 돼요. 돈도 안 되고 관리도 못 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도 대장이 있단 말이에요. 개별주에서. 대장. 어떤 놈이 대장인가 그것만 선별해서 딱 찍으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상한가 터지고 단기간에 50%에서 100%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주를 할 때는 대장을 공략하셔야 돼요. 대장을.
물론 시장이 좋으면 뭐 이번 주는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장이 폭락했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대장이 아닌 종목들도 상승이 나오고 급등이 나와요. 근데 확실히 폭발력이 테마의 대장이 월등합니다. 월등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만 원대도 있었으니까 지금 30만 원 가까이 갔으니까 6배 가까이 올라왔죠. 그죠? 하이닉스는 7, 8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작년부터. 1년 동안 보면. 그죠? 근데 1년 동안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단기간에 한 3주 만에 1000% 이상을 낸 거예요. 3주 만에. 그리고 50%도 대형주가 이틀 만에 50% 올라가기 힘들죠. 그죠? 뭐 사실 오늘 이제 LG전자가 상한가 채워버려서 내일까지 급등하면 단기간에 뭐 40% 50% 나겠지만은 쉽진 않아요. 근데 개별 종목들은 변동성이 큰 대신 뭐 변동성은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개별주 테마주를 할 때는 변동성이 크다는 거를 일단은 염두해야 돼요. 변동성. 그러니까 빠질 때 보면은 우리가 5%, 6%, 7% 정도 빠지면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량주들 같은 경우 5, 6%, 7, 8% 정도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테마주들은 5%, 6%, 7%, 8%는 많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 10%, 15%, 20%이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변동성이 10%, 15%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루가 아니라 뭐 한 2, 3일, 3, 4일 동안 하락률이 15에서 20% 정도. 근데 이 정도가 나와야 돼요. 이 정도가 나와야지 상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락이 많이 되면 될수록 폭발력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땡땡에 오셔서 제가 뭐 내일도 또 방송을 하고 다음 주에도 저녁 때 방송을 하니까 검색창에 김선상 파트너 아니면 뭐 김선상 치셔도 돼요. 그냥 제 이름. 예, 제 이름 본명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개별 종목만 하지 않고 주도주나 대형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다못해 삼성전자 작년에도 SK 하이닉스 뭐 TV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 하겠지만 작년에 SK 하이닉스 몰빵 얘기도 했었어요. 예, 진짜로 몰빵 얘기도 했었어요. 아니 무슨 여러 종목을 해. 대형주도 있잖아요. 주도주만 하시면 돼요. 주도주 한 개, 두 개. 거기다 비중을 실으면 돼요. 테마주는 대장급. 물론 이제 테마주 개별 종목은 몰빵을 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분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중을 나눠서 실어야 되겠죠. 자, 여튼 예, 검색창에 김선상 유땡땡 예, 검색창에 쳐보시면 예, 영상이 남아 있어요. 찾아서 좀 보시고 들어오셔서 소통도 하시고 제가 또 다음 주에 테마의 대장을 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참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예, 휴대폰 카메라 들고 QR코드 나올 거예요. 거기 카메라를 찍으시면 예, 주소가 나와요. 그거 누르시면은 동참 방법이 나옵니다. 자, 잠시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잠시 또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뭐 나오기 전에 예, 유땡땡을 통해서 예,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무료 방송에서는 저는 뭐 길게 얘기 안 해요. 예, 간단하게 이 종목들이 대장이다. 그러니까 대장이니까 공략 포인트가 어떻게 된다. 딱 그런 거 얘기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종목도 많이 막 나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예측이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하락을 언제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 달에 이제 중동발 이슈 나오고 나서는 폭락장이 자주 연출되잖아요.
그러니까 폭락할 때 보면 종목들이 거의 99%는 다 하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락을 좀 피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 근데 하락 맞추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승하다가 딱 꺾이는 부분이 참 예, 타이밍이 그 맞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드리니까 많이들 동참하시고요. 자, 어쨌든 예, 다음 주도 제가 내일도 하고 다음 주도 예, 무료 방송에서 그리고 다음 주는 월요일 날이 이제 휴장이에요. 대체휴일이기 때문에 화요일 저녁에 또 저녁 방송일 때 콕 집어서 예, 대장주 콕 집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현금 있으신 분들은 예, 저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대장주에다가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해보세요. 예, 잘 터져요. 예, 상한가가 이렇게 잘 터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PPT 강의로 들어가서 주간 이슈 정책은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게 있는가를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슈나 정책에서 테마성이 붙기 때문에요. 테마가 붙으면 기대감이 증폭되기 때문에 시세 폭발력이 그때 가장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면 상한가도 터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장주들, 뭐 광존자라든지 이노인스트루먼트 1000% 넘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 넘게. 우리가 이제 밑에서 선점했다면 좋았겠지만 밑에서 선점 못 하신 분들도 폭락에 기다리면 대장은 최소 50에서 100%는 가볍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관적으로 이슈와 정책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뭐 저번 주에도 얘기한 것들에서 뭐 새로운 정책이나 이슈는 없어요. 뭐 종전 협상은 계속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란이 뭐 미국의 제안에 대한 부분에서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란이 수용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또 종전에 대한 협상 기대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전 이슈가 만약에 이제 들어와서 이란이 만약에 종전에 대한 뭐 제안,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협상하자.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무조건 재건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재건이 튀어요. 재건이. 그 중에서 제가 유땡땡에서 수산 세보틱스를 또 잡아서 이거를 따블을 터뜨렸어요. 따블. 이거 유땡땡성이 있어요. 그러면 테마가 붙으면 수산 세보가 대장이 돼요. 근데 재건은 과거의 대장은 전진건설이야. 전진건설. 그래서 과거 대장을 하든 새로운 대장을 하든 둘 다 터집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협상을 하자는 메시지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관심도만 두고 미중 정상회담은 끝났죠. 저번 주에 트럼프가 가서 별로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성과가 시진핑 만나서 시진핑 주석 만나가지고 뭐 얻어온 거는 미국의 이제 보잉기 200대 하고 이제 히토리에 관련된 제재 뭐 그런 것들 이제 뭐 완화 그런 얘기하고 뭐 그러고 룰루랄라 하고 와인 한 잔 먹고 그러고 다시 복귀했는데 별로 어쨌든 큰 얻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이 더 위세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만큼 중국의 파워가 옛날 같지 않죠. 자, CPI 이거는 뭐 저번 주에 또 나왔던 얘기고 물가의 압력. 자, 이번 주에가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거예요. 다 아시듯이 삼성전자 파업 위기. 그냥 오늘 이제 잠정 협의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튀어나갔습니다. 잠정적으로 성과급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총파업 위기는 좀 벗어났어요. 삼성전자 총파업하면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이 미칩니다. 뭐 100조 얘기하잖아요. 반도체가 만약에 가동 스톱하면. 근데 그것도 더 될 거야 아마. 그 밑에 하청업체들 엄청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거 뭐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래도 다행히 뭐 잠정 합의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가 이번 주에 이게 새로운 정책 쪽으로 나왔어요. 새만금에 엄청난 부지가 있잖아요. 그게 벌써 한 10년 됐나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투자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사실은 그쪽에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에 뭐 큰 위락시설이나 호텔, 리조트, 카지노 뭐 이런 것들 지으려고 그랬는데 돈이 또 안 들어오니까 정부에 어떤 또 프로젝트를 지금 정책을 쓰는데 뭐 이제 그쪽에 이제 에너지, 신재생 쪽이네. 그다음에 AI, 스마트 물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슈는 나왔는데 뭐 여기 관련된 사실 이제 테마주가 몇 있는데 지금은 그게 반응도가 없죠. 시장이 폭락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반도체가 선두니까
반도체 소부장주들만 예, 또 세게 튀죠. 그다음 이제 테마의 대장급들 아까. 자, 그다음 이제 국민성장펀드 2차 프로젝트는 이제 이달에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이게 자금이 들어와야 돼, 자금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자금들이 AI, 뭐 반도체는 뭐 당연하고, 그다음 이제 바이오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자금이 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 자금들이 들어오면 상반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아시다시피 이제 6월이 지나면 상반기 끝나죠. 그 안에 좀 자금이 들어오면 상반기 내에서도 바이오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죠, 알테오젠, 그다음 뭐 코오롱 티슈진, 뭐 이제 리가켄 바이오 이번 이제 폭락을 했는데 ABL 바이오, 이제 시가총액 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세가 더 크게 터지는 거는 시총 작은 거에서, 제약 바이오에서 시총 작은 거에서 터져요. 어쨌든 주목을 좀 해 볼만 해요. 예, 가격적으로 지금 매력이 좋으니까. 그다음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 선정. 이건 뭐 사실 몇 주 전에 나왔던 거고, 예, 그래서 새로운 정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와 정책을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건 반드시 매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방금 얘기했듯이 새로운 정책과 이슈가 나오면 새로운 테마나 거기에 새로운 주도주 대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몇 개 얘기해드린 거에서 또 이제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 체크를 하고요. 자, 이번 주에 뭐 시장 폭락 이후에 제가 저번 주에 시장 폭락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유땡땡에서도 어제 저녁, 그다음 그저께 저녁에 강력 매수라고 했어요, 제가. 강력 매수. 하다못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해도 된다. 그건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뭐 고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도주가 앞으로 거래소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말고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10년 내에서도 없어요. 10년 지나도. 아시다시피 이거 두 개 합하면 시가총액 3,000조가 넘어요. 3,000조가. 3,000조예요. 삼성전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이 400조 이내였어요. 지금 1,300조가 넘어요. 그죠? 공룡이에요, 이제 공룡.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넘어갈 기업이 10년 내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로.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가총액이 1, 2가 이제 이 두 종목이 엎치락뒤치락해요. 시총이 지금 20조 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비슷하거든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알테오젠. 네? 두 종목이 주도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대형 우량주들이나 내가 주도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그냥 승부 보면 돼요. 그냥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응? 만약에 대형주 위주로 하신다면, 대형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필요가 없이 이런 종목들이 폭락할 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폭락할 때. 포트는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다, 뭐 은행이다, 증권이다, 로봇이다, 뭐 바이오다, 이렇게 뭐 한 종목씩 예를 들고 해서 뭐 한 10개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 폭락할 때 나는 코스닥이 더 좋다.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나 알테오젠 딱 그냥 하나만 딱 찍어서 그냥 비중 어느 정도 실어서, 그러니까 나는 한 뭐 3개 정도만 한다 그러면 뭐 비중을 한 30%씩 나눠서 들어간다든지 포트 구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대형주는. 그래서 주도주가 비중 실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풍부하잖아요. 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래 대금이 하루에 10조, 예, 두 종목이 20조가 넘어요. 보면.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해요. 하루에 20조면 엄청난 돈이에요. 예.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형성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몇십 조가 거래돼요, 몇십 조가. 몇십 조가 하루에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예. 자, 뭐 변함은 없어요. 예. 주도주는. 자, 저번 주에 제가 전력 관련주 얘기했어요. 이거 저번 주 그대로 얘기했어요. 거의 그대로 KBI가 천도전기 그대로 저번 주에 신대가 저번 주에 찾아보세요. 저번 주 테마 대장 둘 다 오늘 상한가 나왔잖아요. 둘 다 상승 쳤잖아. 근데 이거를 유땡땡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유땡땡에서 오늘 얘기한 게 아니라 어제, 그저께, 수요일, 화요일 저녁 방송에서. 자, 근데 이제 주도주는 변함이 없어. 주도주는 제가 저번 주에 효성중공업 오늘 급등했을 거예요, 그죠? HD 현대일렉, LS 일렉트럭 다 급등했어요 오늘. 예? 목요일장에,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빠질 때 이런 것들을 공략하기 좋죠, 이거 큰 종목들이니까. 그리고 비중도 실기가 좋은 종목들이. 그래서 내가
비중도 싫고 좀 중기적으로 장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종목들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하지만 단중기적으로는 괜찮아요. 이번 주 특히 빠질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중이 실는 전략을 추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주도주는 변함이 없어. 예, 얘네들이 세 종목이 예, 전력 관련해서 수주가 어마어마합니다. 몇십 조를 받아. 지금 호황이잖아요. 전력 관계. 특히 송배전, 변압기, 전력 장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주가 들어오거든요. 이미 매년치 수주를 받아놓은.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어마무시하게 짓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이거 저번 주에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그대로를 왜 얘기하냐면 아직도 시세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주도주를 선택할 때 효송을 선택하든지 현대일렉을 선택하시든지 이거 한 1, 2주 정도는 충분히 매수해서 들고 갈 만하다가 시세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이제 저번 주 얘기하고 폭락하다가 이번 주 폭락하다 상한가 나왔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테마의 대장이기 때문에 저번 주 얘기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유땡땡에서 이런 거를 찍어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크지만은 타이밍도 또 알아야 되니까 타이밍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또 테마의 대장을 꼭 찍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료 방송을 매일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데일리에서 지금 1년 4개월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런칭하고 여기 출연한 게 1년 4개월. 그래서 매일 오전 방송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9시 저녁 방송 유땡땡에 참여하셔서 들어오시면 같이 시청도 하시고 녹화도 남아 있어요. 그대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소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테마의 대장 이번 주에도 대박이 터졌는데 테마의 대장을 콕 찍어서 얘기해 드립니다. 자, 동참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고 잠시 또 고지받고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강의를 들어가는데 동참 방법 여러분들 모르신 분 스마트폰은 카메라를 딱 켜고요. 그 QR 나오잖아요. 그걸 딱 찍으면 거기 주소가 나와요. 그거 딱 누르면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고조 말씀드리는데 자 이제 대장료 거래법을 제가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데일리 TV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지 않아요. 전혀 운영을 하지 않는다. 혹시 요즘 코인이나 주식 사기가 많기 때문에 1대1로 텔레그램으로 들어와라. 카카오톡으로 들어와라. 그거 사기입니다. 조심들 하세요. 절대로 1대1로 저희는 채팅을 하거나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조심들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치는 이런 범죄들이 많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대장주들 시세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 테마는 이제 신재생 아직도 유가가 높아요. 근데 신재생은 제가 얘기했죠. 태양광이 제일 세다. 몇 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거기에서도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대장이다. 엄청난 시세 났죠. 근데 유땡땡에서 일주일 전에 또 얘기했는데 또 한 30~40% 또 올라갔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태양광 풍력 원전주들은 시세들이 거의 끝물이에요. 끝물. 그래서 아직 안 끝난 게 5G, 광통신. 그래서 폭락하고 나서 이것들을 또 얘기를 또 했죠. 그래서 유땡땡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몇 번 강조했잖아요. 거기에 대장 잡으면 또 시세가 난다. 5G도 아직 안 끝났어요. 요거 하나 이제 5G의 이제 과거 대장이 KMW예요. KMW. 그다음 하나 더 찍으면 오이솔루션. 그다음 RF, HIC.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대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주 폭락하고 나서 조금 반등 나오는데 아직 시세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에서도 시세가 이제 끝물인 것들은 제껴야 돼요. 반도체 소부장은 뭐 여전히 핵심이죠. 뭐 제가 계속 강조. 양자암호는 대장 이제 엑스게이터. 이게 시세가 이제 거의 끝나가긴 해요. ICTK가 이번에 한번 터졌고, 제거는 아까 얘기했죠. 종전의 가능성이 높아져야 된다. 그럼 이제 이란이 협상안을 이제 받아들이면, 그럼 또 이제 테마가 한번 붙어요. 근데 다른 테마보다는 좀 약해요. 사실 이 테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일 센 테마가 광통신 5G. 예? 그 다음이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테마가 한 1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냐면 태양광 풍력 물론 나쁘진 않지만 시세가 끝물이에요. 그러면 제일 센 쪽으로 붙어야 돼. 최근에 제일 센 쪽 5G, 광통신, 반도체 제일 센 쪽. 제일 센 쪽으로 붙어야 돼. 제일 센 쪽. 예? 많잖아. 2차 전지도 있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단기는 약하죠. 자금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 좀 길게 보면은 괜찮지만은 어쨌든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다음 전력기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센 쪽에. 그러니까 센 쪽을 택하려면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 2, 3개월. 왜냐하면 기간이 오래 지나잖아요. 그럼 시세가 크게 났기 때문에 나중에 세력들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2개월, 3개월 안에 가장 센 쪽. 전력기기, 5G, 광통신, 예? 그다음 반도체. 센 쪽만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폭발력이 좋아요. 그것도 이제 시세가 많이 나면 그다음부터 끝나요. 아직까지는 남아있어.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자, 이번에 로봇주들도 뭐 작년에 많이 터지고 올해 상반기에 한 번 또 세게 터졌죠. 그러니까 로봇의 주도주는 네임보 로보틱스예요. 네임보. 코스닥 시가총액 4위. 근데 네임보는 삼성의 지분이 삼성 계열사예요. 삼성의 지분은 엄청나게 늘렸기 때문에 이제 거의 계열사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시세가 크게 났는데 이번 신규로 들어온 코스모 로보틱스가 공모가 6,000원에서 68,000원까지 1000%를 냈어요. 10배. 10배라고 그러죠. 공모가 10배 달성했죠. 그리고 이 폭락했다가 이번 주에 또 상한가 터지면서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새로운 대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대장이. 그러면 주목을 해야 돼요. 주목을. 근데 이제 로봇주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지금 대장이니까 이제 폭락이 기다렸다가 폭락 때 들어가면 돼요. 이게 사실은 너무 공모가에 너무 지금 크게 올라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보니까 이제 JR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하반신 마비되는 JR 그거를 하는 로봇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뭐 앞으로 유망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시세는 너무 크게 났지만은 이런 것들이 폭락하면 시세를 한 번 더 내준다. 보통 물량들이 세력들이 빠져나가려면 2, 3개월 지나야 돼요. 시세가 크게 나더라도 금방 안 빠져나가요. 근데 시세가 크게 나오면 폭락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정시에 노리시면 돼요. 자, 어쨌든 뭐 코스모가 이제 터지면서 일부 소형주에서 TPC 로보틱스, I 로보틱스 이 두 종목이 테마에 또 가장 강력하게 흐름이 나왔어요. 그 외에 로봇주 굉장히 많아요. 몇십 종목이에요.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그 외에 많은데 우리가 테마를 할 때는 제가 얘기했듯이 대장을 해야 된다. 대장. 그래서 지금 대장은 코스모 로보틱스다. 근데 이번 주에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때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은 보통 한 2, 3일 정도 조정 주면 거기서 또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또 유땡땡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들 하시고요. 예. 자, 가장 강력한 시세는 테마에서 대장만 터진다. 그러니까 테마는 대장이 아닌 종목도 급등이 나와요. 테마는 대장이 아닌 종목도 다 급등이 나와. 근데 가장 강력한 시세는 결국은 대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마가 형성이 되면 그 테마에 편승하는 종목들은 다 급등해요. 근데 거기서 뭐 10종목, 20종목을 다 살 수가 없잖아요. 다 사서 안 되고. 그러니까 대장을 콕 집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장만 집중하면 돼요. 대장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신재생, 5G, 광통신, 양자암호. 근데 여기서 지금 해야 될 게 양자암호 제껴요. 광통신 남아있어요. 5G 남아있어요. 신재생이 이제 끝물이에요. 끝물이에요. 2차 전지 남아있어요. 2차 전지. 소부장 남아있고. 반도체는 뭐 당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센 쪽은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 로봇도 남아 있어요. 5G, 광통시, 2차 전지.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이제 대장을 잘 골라내면 그러면 종목이 압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최소화해야 돼. 특히나 이번에 경험들 하셨잖아. 3월 달에도 그랬지만 5월 달에도 폭락장에서 종목 최소화가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합니다. 종목을 많이 늘리면 안 돼요. 그만큼 폭락이 나오면 데미지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종목을 소수 종목으로 제한적으로 해야 돼요. 또 이제 지수가 또 올라간 다음 또 이제 또 한 번 또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예?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다음 이제 유망 대장 후보 이제 아까 좀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신재생은 HD 현대에너지 너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LS 에코에너지. 그다음 이제 5G는 이노인스트루먼트, 광통신, 광전자. 이번 주 다 급등했어요. 양자음원은 엑스게이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세가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사실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까도 광전자, 이노인스트루먼트는 유땡땡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상한가 터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대장주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폭락이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폭락이 나올 때 타이밍을 잡으면 고수익을 터뜨릴 수 있어요. 그다음 로봇은 코스모,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 이제 2차 전지 소부장에서 한빛레이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빛레이저가 시세가 크게 터졌는데 이것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폭락 조종에서 들어가면 수익이 납니다. 그다음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소부장주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유땡땡에서 인텍플러스 얘기하고 지금 150%가 터졌어요. MK전자 200% 넘게 터졌어요. 유땡땡에서. 그거를 한 달 반 전에 얘기했어. 지금도 가고 있어. MK전자는. 인텍은 좀 꺾이긴 했지만 이제 네페사크도 제가 한 달 반 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부장이 많아요. 근데 이달에는 한솔테크닉스. 예, 이 종목이 테마성에서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올라갈 때 탑승하는 게 아니라 빠질 때 탑승해야 돼요. 빠질 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땡땡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잡아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를 하시고요. 예.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차트 우리가 1년짜리 차트를 볼 때 이렇게 보면 여기 고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점이 몇 번 잡혔냐. 이렇게.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어요. 예. 저점이 3번 이상 잡힌 거를 선호하라. 그러니까 2번 잡히면 쌍바닥인데 2번보다 3번, 4번, 5번. 그럼 이게 5번이죠. 1년짜리 차트에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박스권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박스권인데 박스권은 급등할 때 팔아야 돼요. 급등할 때. 팔아줘야 돼. 무조건. 대신 이 저점대 근처로 오면 여기선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이 1년 동안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스권을 할 때는 거의 지금 종목들이 80%에서 90% 정도는 이 박스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락이 계속 되는 종목도 있지만 거의 박스권에서 노는 종목들이 8, 90%예요. 그러면 이게 대세를 내려면 이 박스를 뚫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종목명은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은 1년 동안 박스권인데 이게 나중에 박스권을 뚫으면 이게 대시세가 난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기서 공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차트를 볼 때 여러 가지 볼 필요 없어요. 일단 중요한 게 저점을 몇 번 잡았냐. 몇 번 잡았냐. 1년 동안 3번 이상 잡은 거를 선호해라. 최소한 3번, 4번. 1년 동안. 이 저점대. 그래야지 오래 안 걸려요. 쌍바닥에서 잡으면 시세가 나도 빨리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3번, 4번 이상 잡고 그다음 이제 박스를 돌파를 못 했죠. 그죠? 그러니까 박스권을 만드는 그 흐름이 몇 번 전개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이 다시 잡히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가 있으면 이제 이게 나중에 대시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종목이 잘하면 대시가 날 것 같은데 여기서 공개는 안 하고 다시 말씀해 유땡땡에서 오시면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장주 거래법 참고들 많이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땡땡에 오셔서 소통도 하시고 제가 대장주 콕 집은 것들 매매나 투자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좋은 대장주 거래법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